좀처럼 감정 싸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 삼국시대까지 갔잖아요. 이제 백제 논란인데 지난주까지는 이른바 적통이 누구냐 입시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백제 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없다는 이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두고 급기야 지역주의 논쟁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탄핵 표결에는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분명하지 않고 좀 뭔가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탄핵 프레임을 세우려는 부당한 네가티브다 반대표를 던졌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역 얘기를 한 것처럼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백제 발언,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글쎄요 논란거리만 있으면 더 커지는 느낌인데 구장차장, 네. 실제로 정세균 후보까지도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이 백제 발언에 대해서요. 네.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도 지금 발끈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백제가 과거 이 주요 그 활동 무대가 지금의 이제 호남과 충청을 아우르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충청의 이 연고를 가지고 있는 이 정진석 의원도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본인은 그 이낙연 지사가 이 호남 출신으로서 이 다음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이 통합을 이루는 큰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이런 덕담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화자의 입장이 그런 것이고요. 청자의 입장,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 지사가 이낙연 지사의 어떤 대선 당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잘 되라고 덕담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이낙연 지사는 출신 지역이 그쪽이니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확장성은 내가 더 있지 않느냐,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백제라는 우리 그 아주 오랜 역사를 끄집어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의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 혹은 뭐 지역주의 논란으로까지 불붙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지역 얘기를 한 것처럼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선거법이 금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떡이었으면 떡이라고 보도했겠지요. 네, 그걸 저를 자꾸 싸움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이낙연 후보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아서 기자들이 바보는 알지 않냐,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냐라고 해서 백제 발언의 부적절한 이 말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망국적인 지역 감정의 어떤 얘기가 다시 이런 선거, 경선 과정에 요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이제 대표 경선 때거든요. 이제 경기지사 집무실로 이낙연 후보가 이제 방문을 하는 때입니다. 예. 그 장면 속에서 사실상 지사가 누군가 손님이 왔는데 여기서 호남 출신이니까 당신은 안 돼.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덕담의 어떤 메시지를 드린 건데 그걸 좀 곡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만약에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때 얘기를 했었어야죠. 왜 1년 뒤에 지금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시점의 문제도 왜 그때 진짜 뭐 호남 후보 불가론이라고 한다면 그때 정면으로 얘기를 했고 그때의 상황 속에서 얘기를 풀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선거에 어떤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요, 본인 SNS에 1분 정도 분량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성공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죠. 충청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도 있겠다. 이긴다는 이건 역사다.
1분 정도 전체 원문 중에 저희가 한 절반 정도를 추려서 보내드렸어요. 이현정 의원님은 정말 이 지사의 주장처럼 오해가 불러왔다고 보십니까? 예전에 보면요, 김종필 총리가 핫바지 발언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정권론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이제 노인 폄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옛날에 선거 때 우리가 남이가 했던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거 때마다 지역과 계층의 어떤 이런 것들을 분열시키는 이 용어들이 있어요. 항상. 저는 이번에도 이 백제 발언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읽혀진다. 제가 왜 이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중요한가라고 하면 국민들은요,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딱 그 부분만 들으면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전파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역사를 현재의 상황과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안동 가셔서 미국은 점령군이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또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백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삼국통일 이야기하면 그럼 신라는 나당연합군하고 삼국통일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냥 혼자 주체로 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 외세의 힘을 빌려서 통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자꾸 이걸 연결시키다 보니까 결국 백제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럼 한 번도 정권 장인들이 잡아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럼 이낙연 후보 당신은 정권 못 잡는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오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그 의미 속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같이 확장력 있는 사람이라야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고 당신같이 예를 들어서 호남 출신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자꾸 변명을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낙연 후보가 딱 낚아챈 거죠. 지금 호남 지역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론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이 발언이 거의 기름을 붓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자꾸 본인이 이게 뭔가 말을 이제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실언을 한 것이고 이 실언이 실제 아마 앞으로 보면요. 이번 전체적으로 이 경선 흐름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나중에 큰 실책이 될 겁니다. 급기야 이게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이 지역주의 논란으로까지 번지니까 송영길 대표도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들 간에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지역주의 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원팀 정신을 해나갑시다. 이도하 변호사님. 송영길 대표가 거듭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데 두 후보한테는 먹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앞으로도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원팀 협약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캠프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은 다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 뭐 이런 협약도 하고 신사 협정을 하자는 말은 나오는데요.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지자들 내에서 이제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충성 경쟁도 일정 부분 이제 공로를 서로 세우겠다 이런 경쟁도 벌어지니까요. 지지자들을 모두 다 이거를 단속을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협조 요청을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저는 후보들의 입에서 이제 금도가 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도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뭐 옵티머스 발언을 하면서 가족이나 친지한테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가족 문제를 후보가 직접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의 골은 잘 해소가 안 됩니다. 예.